마틴파와 카메라 시작합니다. 80년대 사진 전공자들은 영국 사진가 마틴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마틴파를 알기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마틴파라는 이름을 1994년 유학 시절에 처음 들었습니다. 현대사진에 정통한 어느 강사께서 마틴파를 주목하라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매그넘을 세바스티앙 살가도가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는 마틴파가 매그넘을 먹여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4년 살가도는 매그넘을 탈퇴하고 마틴파는 매그넘 회원이 되죠. 그분의 예측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살가도는 아마조네스라는 개인 사진 통신사로 돈을 벌었고 마틴파는 2015년까지 매그넘 수입원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틴파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때가 유학에서 돌아왔던 1998년 7월호 월간 사진 예술입니다. 스펙터클 사회와 다큐멘터리 사회학이란 제목으로 마틴파라는 매그넘 사진가를 주목해보라 말했죠. 어느새 26년이 흘렀습니다. (1952년) 영국 앱솜에서 태어난 마틴파가 영국 사진에서 이름을 알린 것은 1986년입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1986년 마지막 유원지가 대박을 치죠. 이 사진집은 대번에 영국을 건너서 미국까지 도달합니다. 오늘날도 마틴파 하면 1986년 마지막 유원지를 떠올립니다. 강렬한 컬러 쓸쓸한 산업화의 뒤안길 몰락한 유원지에서 여가를 즐기는 현대인의 애잔한 삶이 흐르는 사진입니다. 대처 수상시대 몰락한 산업화의 이면을 비추는 사진이죠. 마지막 유원지라는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마틴파의 70년대 흑백 풍경이 그것이죠. 8, 90년대 사진들과 소재, 정조, 시선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70년대 흑백 시절부터 현대문명과 사회, 아이러니와 역설을 말하죠. 저는 1998년 7월호 월간 사진 예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파의 사진 컨셉은 동시대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대한 풍자이다. 소비와 욕망, 풍요와 낭비, 아이러니와 역설이라는 대중소비사회, 자본주의 문화의 허망한 이면들을 스펙터클하게 비춘다고요. 마지막 유원지 이후 마틴파의 카메라가 더욱더 빛났던 작업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촬영한 삶의 비용과 하루 여행이죠. 1989년 같은 해에 출간된 두 권의 사진집에 매그넘이 주목합니다. 컬러에 인색한 매그넘이 마틴파 사진에 주목한 것은 두 가지 사안으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틴파가 다루는 문화산업이란 주제의 시의성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소외와 여가 방식에 주목합니다. 또 하나는 마틴파의 강렬한 인스턴트 컬러에 주목합니다. 동시대 소비사회와 여가 문화가 보여주는 시대 컬러에 주목하죠. 90년대부터 마틴파 스타일, 마틴파 컬러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6, 70년대에 이미 인스턴트 컬러, 뉴 컬러가 등장했던 미국 현대사진에는 왜 이런 컬러가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미국의 인스턴트 컬러는 너무 빨리 온 것 같고
영국의 인스턴트 컬러는 너무 늦게 왔기 때문으로 봅니다. 즉 미국 현대사진의 인스턴트 컬러는 생생한 기쁨으로 왔던 것이고 영국 현대사진의 인스턴트 컬러는 몰락한 슬픔으로 왔던 겁니다. 결국 개발시대 미국의 컬러와 몰락시대 영국의 컬러 차이였던 거죠. 마틴 파의 컬러 촬영도 흑백만큼이나 빨랐습니다. 거의 시기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사각형 이 작업 1975년부터 1982년까지 마틴 파가 도시외곽 신흥주택들을 돌며 찍은 사진이죠. 그러고서도 계속 대처시대 몰락한 산업화 이면을 훑습니다. 이 사진들과 90년대 사진들을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사진들에는 상당한 공간감, 거리감이 보입니다. 아직 스트로보를 펑펑 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컬러 또한 90년대 컬러와 비교하면 꽤 침착한 편입니다. 마틴 파는 80년대 후반 들어 스트로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로보를 상용으로 사용합니다. 마틴 파가 스트로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스트로보 발광에 따른 원색 강조이고 또 한 가지는 순간 정지된 포즈입니다. 단순 보조광이 아니라 컬러와 순간을 위한 스트로보 활용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80년대 후반의 삶의 비용 하루 여행입니다. 보시고 계신 사진들은 마지막 유원지입니다. 몰락한 도시 쓰레기 쌓인 유원지에서 여가를 즐긴다는 풍자죠. 마틴 파 사진 중에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마틴 파 사진에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소외와 침묵을 보이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단절 및 대화 절벽을 보여주는 상징들이죠.
90년대 들어 매그넘의 행보가 많이 달라집니다. 마틴 파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고 디지털 시대의 도래이기도 하고 문화산업과 여가산업의 폭발적 성장이기도 하고 시대가 컬러 사진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흑백을 선호한 매그넘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컬러로 접어듭니다. 새로운 방향 전환에 자신감을 심어준 사람이 마틴 파입니다. 사진을 볼 때 마틴 파 사진은 다큐멘터리일까요? 예술일까요? 마틴 파가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아트 다큐란 말도 나왔죠. 다큐멘터리 사진이 예술작품이 되는 시대를 맞이한 거죠. (1996년에) 마틴 파가 평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 되었죠.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마틴 파입니다. (1995년) 아테네에서 찍은 이 한국 패키지 관광 사진도 유명합니다. 천년 건축의 시간보다 기념사진 찍는 20분 패키지 시간을 풍자하죠. 1995년에 발표한 작은 세계가 아마도 마틴 파 작업의 하이라이트, 그의 90년대를 대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90년대 마지막 작업으로 상식이란 사진집을 출간하지만 강렬한 인상은 작은 세계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을 클로즈업한 정물 형상이라 사회성을 기대한 관객들에게는 살짝 실망이었죠. 이에 반해 작은 세계는 현대여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패키지 관광의 아이러니와 역설을 투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마지막 유원지와 더불어 시그니처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1999년에 발표한 상식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으로 마틴 파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매그넘 사진가로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90년대만큼 신선하고 강렬한 사진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술사진가 이상으로 전세계 미술관 화랑들의 벽을 장식합니다. 다른 매그넘 사진가는 모르겠지만 마틴 파는 자신의 예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도 꽤 알려진 사진입니다. 사람 머리만 찍은 사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상식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머리 시리즈입니다. 9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 클로즈업 사진들을 꽤 즐겨 찍습니다. 보수적인 매그넘 사진가들은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나 시대는 어느덧 인스턴트 3가 컬러로 말해지게 됩니다. 마틴 파의 색을 꼽으라면 단연 빨간색입니다. 빨강에 정말 오랫동안 반응하고 관심을 보인 사진가였죠. 마틴 파의 자유분방함과 창의성은 셀프 작업에도 나타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고유함을 만나면 꼭 셀프를 찍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사진관이나 이발소는 빠뜨리지 않고 찍습니다. 일종의 마틴 파만의 루틴 또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죠. 이제 보실 사진은 마틴 파와 카메라입니다. 여러 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캐논 카메라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사실 마틴 파의 경우는 카메라보다 스트로보가 더 중요합니다. 마틴 파 사진에서는 스트로보가 절대적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실전 촬영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틴 파와 카메라였습니다.